오늘 세 번째 저희가 5위로 꼽은 내용인데요. 최근 북한 김정은이 군서열 1위 황병서 총정치국장을 처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처벌을 주도한 사람이요, 바로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2인자 자리를 두고 엎치락뒤치락 해오던 이 두 남자의 시비가 엇갈린 상황이다라고 저희가 정의를 내려봤는데, 최룡해의 복수설이 슬슬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평양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복수설까지 나오고 있을까요? 먼저 김병기 국회 정보위 강사의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첩보 단계는 넘어갔고요. 어느 정도 그렇게 주시하는 단계. 처벌 수위도 어느 정도 나왔는데 그것까지는 뭐 제한될 것 같습니다. 처벌 수위도 대충 알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네. 불순한 태도는 문제 삼은 거죠. 근데 이게 뭐 군 전반에 대한 건 아니고 딱 요거만 문제 삼는 게, 군을 갖다가 장악하고 뭐 민심 수습, 방해 우위 이런 거를 하는 전통적인 방법이긴 하겠죠. 근데 군 전반에 대해서 대대적인 뭐 지금 검열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검열이 한 김정일 시대 이후로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됐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북한의 넘버 2, 2인자입니다. 이 조폭 얘기가 아니고 북한 사회 얘기입니다. 군서열 1위로 알려진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사라졌는데, 이 군에 대한 대대적인 검열 20년 만에 있는 일이고, 그리고 이걸 주도한 게 지금 최룡해다. 이거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이 이걸 주도했고 20년 만에 군에 대한 숙청이 이루어진 거라고요? 김정은의 어떻게 보면은 그 좌우라고 할, 오른팔 왼팔이라고 할 수 있었던 두 사람, 황병서, 최룡해 두 사람이 경쟁적으로 충성 경쟁을 해왔었는데, 이번엔 빨치산 혈통인 최룡해가 황병서는 이제 아버지 때부터 고용이 김정은의 생모를 굉장히 각별한 총애를 받아서 그 김정은에게서도 발탁돼서 승승장구했던 인물인데, 정말 황당하게 불순한 태도, 이게 뭔지 이제 나중에 한번 좀 더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최룡해가 불순한 당에 대한, 김정은 최고 존엄에 대한 불순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뭔가 처벌을 했고, 아직 공식적인 매체에서 황병서하고 김원홍이 사라지진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숙청됐으면은 싹 사라졌을 겁니다. 네. 그런데 사라지진 않은 걸로 봐서 죽은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지금 처벌이 됐고 권력 중심에서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신석호 부장께 하나 또 여쭙겠습니다. 이게 군을 손을 봤다, 쉽게 말해서 군을 향해서 어떤 사정의 칼을 뽑았다, 이거 뭡니까? 공포 정치를 다시 하겠다, 뭐 이런 건가요?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이제 북한의 당과 군의 관계가 굉장한 그 권력의 핵심인데요. 권력 갈등의 핵심인데, 원래 북한은 당의 나라입니다. 네. 사회주의 국가들은 공산당이 국가의 위에 있는 당우위 국가죠. 네. 근데 이게 북한에서는 김정일 지배하는 그 30여 년 동안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의 기능이 계속 약화되고, 네. 대신 군의 기능이 커졌습니다. 그렇죠. 기대해졌죠. 선군 그걸 바로 정치 선군 때문에. 정치라고 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비대칭적으로 군의 힘이 강해지는 것을 김정은은 집권 이후부터 군의 힘을 빼고 당의 힘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정책을 펴왔습니다. 네. 그래서 군의 힘이 상당히 빠지고 당이 회복을 했다고 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사건이 물론 뭐 개인적인 뭐 비리가 있었거나 하겠죠. 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군의 힘을 비정상적인 군의 힘을 빼고 당이 그것을 회복하는 그런 권력의 전환의 끝판왕이다. 네. 가장 마지막에 성전이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 북한에서는 권력 투쟁을 하기가 힘들다. 네. 라는 게 기본입니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한 사람밖에 없기 없으니까요.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황병서하고 최영희가 싸우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네. 결국은 김정은이가 이렇게 했다라고 김정은의 뜻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맞는 것이고. 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상대편을 칠 때 김정은 입장에서는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앙숙을 활용을 해서 치는 경우가 치면은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는데, 최용해가 2번 당했습니다. 황병서한테. 첫 번째 당한 건 2014년 4월 달에 총정치국장에 쫓겨날 때 한 번 당했고, 그 다음에 2015년 11월 달에, 혁명화 교육을 가면서 황병서한테 또 한 번 당합니다. 그래서 네. 2번 당했기 때문에, 요번에,
2017년도 지난 10월 달에 최용해가 조직지도부장이 됩니다. 네. 이게 조직지도부장이라는 것은 북한에서 수령님 빼고는 최고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네네. 어떤 생각을 했는데 제가 지난번 탑선에서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최용해가 조직지도부장이 됐다 그러면 이것은 군이 실제로 미군의 공격을 받아서 김정은을 제거하는 게 더 편타라고 돌아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을 통해서 군을 통제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최용해가 등장했다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사건이 이렇게 벌어진 거로 봐서는 최용해를 통해서 황병서를 손을 보고 군대의 그 배반을 이제 억제하려고 하는 네. 그런 김정은의 포석인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군의 반란을 좀 막기 위한 게 아니냐. 자, 일단 서열이 바뀐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 황병서를 항상 호명을 먼저 했었습니다. 조선중앙TV에서요. 근데 지난달에 이 호명 순서가 최용해와 바뀌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김용남 동지, 최룡해 동지, 최룡해 동지, 최룡해 동지, 박봉주 동지, 황병수 동지를 비롯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 분들과 자, 그러니까 원래는 이 최룡해가 뒤에 오고 황병서가 앞에 왔었는데 최룡해가 앞에 불리고 뒤에 황병서가 불리고 있어요. 이게 지금 서열이 바뀌었다라는 걸 입증하는 바로 그 화면인 거죠. 가장 대표적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전에 작년 7차 당대 전에는 최용해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직책이었습니다. 네. 그냥 당에서 근로단체를 담당하는 게 비서였기 때문에 황병수와는 실력 차이가 많이 났죠. 네. 근데 이제 작년도에 이제 그 당대를 통해서 최용해도 정치국 상무위원이 됐지만 그래도 이 5명 상무위원 중에서 최용해는 거의 마지막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요번에 그 7차 당 7차 7기 2차 네.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서 최용해가 당 조직지도부장이 됐죠. 그러면 최고 직책이기 때문에 네. 두 번째로 불리게 되는 겁니다. 김영남 다음에 불리게 되는 것은 권력이 이제 뒤집어진 것이고 이것이 바로 정상적인 북한의 모습인 것이 당이 군을 지배한다는 대원칙에 딱 맞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다시 정상화했다고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보면은 이 두 사람 이 권력 2인자로서 서로 다툼을 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최룡해가 과거에 이번에는 이 최룡해가 황병서를 내친 건데 과거에 최룡해가 황병서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다. 오해인지 아닌지 뭔가 앙심을 품고 있었군요. 서운한 게 있었나 봅니다. 어떤 겁니까? 김정은 아마 집권 초기에는 황병서에 대한 시짐이 정말 극에 달했습니다. 네. 아시겠지만은 김정은이 살아있을 때 김정남에게 주느냐, 김정은에게 물려주느냐를 가지고 굉장히 그 투쟁이 있었는데 그때 김정은을 굉장히 밀었던 게 김정은의 생모의 총애를 받았던 황병서거든요. 그래서 그 황병서에 대해서 김정은은 초반부터 굉장히 신임이 있었고 그래서 그 빨치산 혈통이라고 하는 최룡해를 정말 눈엣 가시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뭔가 모함이나 저 황병서 캐릭터에 대해서 그 직접 만나본 어떤 분한테 들었는데 굉장히 능구랭이라고 합니다. 네. 그 인천 아시안 게임 때 그때 한번 갑자기 2014년도인가에 그렇죠. 김양건 몇 명에서 내려왔었죠. 내려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봤던 사람인데 뭐랄까요. 굉장히 군부답지 않게 말도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하고요. 군부라기보다는 정치인스러운. 그렇죠. 그래서 김정은 옆에서 아첨도 그렇게 많이 엄청 잘한다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랬는데 그때 그렇게 하면서 최룡해를 협동농장에도 보내고 그 빨치산 혈통이었던 사람을 혹독하게 굉장히 했었는데 반대로 이번에는 그 실장님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당이 중심을 장악하게 되면서 최룡해가 황병서를 뭔가 안가품을 하는 그런 모양새가 됐습니다. 네. 근데 황병서가 이 숙청을 당한 이유가요. 불손해서라는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화면을 보면은 과거에 저렇게 김정은 앞에서 무릎 꿇고 이야기하고 입도 가리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김정은보다 앞서서 가는 거를 깜짝 놀라서 뒤로 얼른 숨고 이랬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불손하다고 라는 이유를 붙이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결국은 유엔 제재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닌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경제 제재를 말씀하시는 그렇죠. 건가요? 그러니까 분명히 총정치국도 대외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야 총정치국이 돌아갑니다. 네. 그러니까 당에서 현재
전 인민이 배가 고프고 힘들고 네. 또 내각에다 그 돈을 줘야 뭔가 이권을 줘야 네. 내각이 돈을 벌어서 인민들을 살리는데 총정치국에 가지고 있는 이권을 좀 내놔라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아마 황병서가 그거 내놓으면 우리가 총정치국 운영을 못한다고 반발을 했을 가능성이 있죠. 네. 그게 바로 불손한 태도가 아닌가 추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군에 대한 어떤 이권을 당으로 넘겨라라고 했는데 그거를 좀 버티고 쥐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게 이제 숙청의 이유가 됐을 수 있겠군요. 네, 아마 이제 김정은이 그 최룡해를 조직 지도부 부장을 시킨 그 순간이 황병서를 손보려고 하는 순간이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황병서가 지금은 그 군총정치국장이지만 군총정치국장 때 한 3년 됐거든요. 네. 그 이전에는 거의 모든 시간을 조직 지도부에 있었습니다. 조직 지도부 과장, 국장, 그리고 마지막에 조직 지도부 부부장이었는데 그 길을 그러면 수십 년 동안 조직 지도부에 있었으면 자기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에 그동안 단 한 명도 그 누구도 조직 지도부 부장을 김정일 시대에는 자신이 맡았지 타인에게 준 적이 없거든요. 네. 그 최고 지도자가 맡았던 조직 지도부 부장을 최룡해에게 줬다는 것은 황병서 세력의 가지치기에 이미 들어간 것이죠. 그 마지막 결정판이 이번 처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북한 조직 내부의 숨은 이야기들, 궁금한 점들을 한번. 북한에서는 권력 투쟁을 하기가 힘들다라는 네. 게 기본입니다.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뿐이 한 사람밖에 없기 없으니까요.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황병서하고 최영희가 싸우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네. 결국은 김정은이가 이렇게 했다라고 김정은의 뜻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맞는 것이고 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상대편을 칠 때 김정은 입장에서는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앙숙을 활용을 해서 치는 경우가 치면은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는데 최용해가 2번 당했습니다. 황병서한테. 첫 번째 당한 건 2014년 4월 달에 총정치국장에 쫓겨날 때 한 번 당했고, 그 다음에 2015년 11월 달에, 혁명화 교육을 가면서 황병서한테 또 한 번 당합니다. 그래서 네. 2번 당했기 때문에, 요번에, 2017년도, 지난 10월 달에, 최용해가 조직지도부장이 됩니다. 네. 이게 조직지도부장이라는 것은 북한에서 수령님 빼고는 최고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네네. 어떤 생각했는지 제가 지난번 탑선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의 생모를 굉장히 각별한 총애를 받아서 그 김정은에게서도 발탁돼서 승승장구했던 인물인데 정말 황당하게 불순한 태도 이게 뭔지 이제 나중에 한번 좀 더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최룡해가 불순한 당에 대한 김정은 최고 존엄에 대한 불순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로 뭔가 처벌을 했고 아직 공식적인 매체에서 황병서하고 김원홍이 사라지진 않았다고 합니다. 만약에 숙청됐으면은 싹 사라졌을 겁니다. 네. 그런데 사라지진 않은 걸로 봐서 죽은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뭔가 지금 처벌이 됐고 권력 중심에서 뭔가 큰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먼저 신석호 부장께 하나 또 네. 여쭙겠습니다. 이게 군을 손을 봤다. 쉽게 말해서 군을 향해서 어떤 사정의 칼을 뽑았다. 이거 뭡니까? 공포 정치를 다시 하겠다. 뭐 이런 건가요?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이제 북한의 당과 군의 관계가 굉장한 그 권력의 핵심인데요. 권력 갈등의 핵심인데 군을 갖다 장악하고 뭐 민심 수습, 당의 우위 이런 거를 하는 전통적인 방법이긴 하겠죠. 근데 군 전반에 대해서 대대적인 뭐 지금 검열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검열이 한 김정일 시대 이후로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됐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북한의 넘버 2, 2인자입니다. 이 조폭 얘기가 아니고 북한 사회 얘기입니다. 군서열 1위로 알려진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사라졌는데 이 군에 대한 대대적인 검열 20년 만에 있는 일이고 그리고 이걸 주도한 게 지금 최룡해다. 이거 어떻게 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이 이걸 주도했고 20년 만에 군에 대한 숙청이 이루어진 거라고요? 김정은의 어떻게 보면은 그 좌우라고 할 오른팔 왼팔이라고 할 수 있었던 두 사람 황병서 최룡해 두 사람이 경쟁적으로 충성 경쟁을 해왔었는데 이번엔 빨치산 혈통인 최룡해가 황병서는 이제 아버지 때부터 고용이 김정은 오늘 세 번째 저희가 5위로 꼽은 내용인데요. 최근 북한 김정은이 군서열 1위 황병서 총정치국장을 처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처벌을 주도한 사람이요. 바로 최룡해 노동당 부위원장이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2인자 자리를 두고
엎치락 뒤치락 해오던 이 두 남자의 시비가 엇갈린 상황이다라고 저희가 정의를 내려봤는데 최룡해의 복수설이 슬슬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평양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복수설까지 나오고 있을까요? 먼저 김병기 국회 정보위 간사의 이야기로 이어갑니다. 첩보 단계는 넘어갔고요. 어느 정도 그렇게 주시하는 단계. 처벌 수위도 어느 정도 나왔는데 그것까지는 뭐 제한될 것 같습니다. 처벌 수위도 대충 알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죠. 네. 불순한 태도는 문제 삼는 거죠. 근데 이게 뭐 군 전반에 대한 건 아니고 딱 요것만 문제 삼는 거. 원래 북한은 당의 나라입니다. 네. 사회주의 국가들은 공산당이 국가의 위에 있는 당우위 국가죠. 네. 근데 이게 북한에서는 김정일 지배하는 그 30여 년 동안 바뀌었어요. 그래가지고 당의 기능이 계속 약화되고 네. 대신 군의 기능이 커졌습니다. 그렇죠. 기대해졌죠. 선군 그걸 바로 정치 선군 때문에. 정치라고 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비대칭적으로 군의 힘이 강해지는 것을 김정은은 집권 이후부터 군의 힘을 빼고 당의 힘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정책을 펴왔습니다. 네. 그래서 군의 힘이 상당히 빠지고 당이 회복을 했다고 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 사건이 물론 뭐 개인적인 비리가 있었거나 하겠죠. 하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군의 힘을 비정상적인 군의 힘을 빼고 당이 그것을 회복하는 그런 권력의 전환의 끝판왕이다. 네. 가장 마지막에 성전이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일단